코인으로 몰래 증여해 증여세를 피하는 전략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인의 상속을 설계함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본인 사후에 준비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변호사 유지은입니다. 코인 투자가 대중화되면서 단순한 투자 목적을 넘어 코인으로 증여나 상속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상담 중 자주 받는 질문이 코인은 익명성이 있으니 신고 없이 몰래 증여해도 되나요? 인데요. 오늘은 코인을 증여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성과 상속을 안전하게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코인으로 몰래 증여해 증여세를 피하는 전략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거래 규모가 급증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과세 인프라를 빠르게 보강하고 있고 지금도 제도 보완이 계속되는 중인데요. 최근엔 개인 지갑 신고 의무화라는 다소 과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코인을 몰래 증여하는 건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이들 오해하시는 두 가지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코인 가치는 유동적이라 과세가 어렵다. 그래서 한국은 세금이 없다는 오해입니다. 투자이익에 대한 과세는 2027년까지 유예되었지만 이는 소득세 영역이고 코인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는 이미 부과되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들도 명확한데요. 상속증여 개시일 전후 1개월의 일평균가액 등을 기준으로 과세가액을 산정하고 신고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요지는 투자이익 과세 유예와 상속증여 과세는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한다는 건데요. 두 번째 오해는 코인은 익명성이 생명인데 개인 지갑으로 몰래 전해주면 어떻게 하냐는 건데요. 당연히 개인 지갑으로 건네준 코인은 그냥 갖고만 있으면 추적이 어렵습니다. 문제는 코인을 사용하기 위해선 현금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국내 코인 거래소의 경우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트래블 룰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코인을 거래할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확인하고 감독 당국의 요청 시 정보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코인을 사고 파는 거래와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그 흔적이 남게 됩니다. 해외 거래소를 쓰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2023년부터는 해외 가상자산 계정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되어 월말 기준 해외 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 잔액 합계액이 5억 원을 넘으면 매년 6월에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주요 국가들과 금융계좌 정보 교환에 참여하고 있어 해외 거래소를 쓰더라도 거래 흔적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참고로 증여 시 많이들 하는 실수가 몇 번 받아봤는데 세무조사 안 나오던데 라는 오해인데요. 실무상 중요한 점은 증여는 받을 때가 아닌 받은 현금을 쓸 때 그리고 증여자가 사망한 후에 본격적으로 조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즉 받은 코인을 현금화해 부동산이나 고가품을 구매했다면 그 자금의 출처를 소명해야 한다는 말이고 증여자가 사망 후 상속세를 계산할 때 그동안 증여받은 재산들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시스템이 완벽히 구축되지 않아 허점을 악용한 증여가 있지만 상속 변호사로서 이 부분을 다루기보다는 실무상 코인 상속과 관련한 다툼들을 고려해 안전한 상속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가족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 코인과 관련해 상속인이 가장 흔하게 겪는 문제는 망인이 코인을 어디에 얼마만큼 갖고 있었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건데요. 예금이나 보험처럼 통합조회 시스템이 없을 뿐 아니라 정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자료에서도 코인 보유 내역은 조회되지가 않습니다. 결국 상속인은 개별 거래소에 직접 확인 요청을 해야 하는데 개인 지갑이라면 이조차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족이 고인의 메모나 클라우드 저장소, 하드웨어 지갑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자산의 존재조차 몰라 상속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코인의 상속을 설계함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본인 사후에 코인과 관련된 내용이 공개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본인이 보유한 코인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시는 방법도 있으나 그보다는 유언장을 활용하는 방법을 더 추천드리는데요. 이유는 코인의 특성상 가격 변동성이 심한 데다 현금과는 달리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나눌 건지에 대한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코인을 상속인별로 n분의 1씩 받아갈 건지, 한 상속인이 전부 받고 남은 상속인들에게 현금으로 정산해 줄 건지 등 분할 방법을 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상속 개시일 당시와 분할 당시의 가격 변동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언장을 통해 이로 인한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내 거래소에서는 유언장만으로는 집행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지만 유언장의 가상자산의 종류, 수량, 보관 장소, 비밀키 보관 방법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상속인별로 상속받을 코인의 수량까지 지정하시게 되면 추후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상속인들의 분쟁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장에 비밀키를 직접 기재하는 건 보안상 위험할 수 있으므로 비밀키 보관 장소나 접근 방법을 안내하는 방식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만약 망인이 유언장 없이 돌아가신 상황에서 코인 상속과 관련된 분쟁이 생긴 상속인이라면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해 세부적인 사항들을 상세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본인에게 유리한 분할 방법과 가액 산정에 대해 전문가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다툼으로써 본인이 받을 상속액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점 또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도 증여세가 발생하며 상속을 위해 대비할 부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정부는 점차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규율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해둔 상태입니다. 또한 앞으로 OECD의 가상자산 보고체계 도입이 본격화되면 해외 거래소의 가상자산 정보도 단계적으로 자동 교환의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변화의 흐름에 맞춰 코인 상속도 현명하게 준비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